자, 얘들아 이거 풀이 해줄게요. 자,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거는 앞에 이거 지문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 그죠? 우리 이거 다 배웠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와의 발음은 다음몸 오 뒤에서 반몸 이가 결합한 소리이다. 이거 이라 그랬죠? 이거 말이 돼요? 자, 우리 이중모음 발음할 때는 반몸이 앞에 있어야 돼. 단모음 앞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와 발음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와는 반모음 오호 더하기 아다.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지문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시간 아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이거 우리 단모음 표는 당연히 다 외우고 있겠죠. 요거 있잖아.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요 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중모음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단모음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이 단모음 표가 단모음이라고 만들어졌을 때, 맨 처음에 우리 만들어졌을 때 외랑 위랑 이런 거 지금은 이중모음처럼 발음할 때 조금 발음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중모음처럼 많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용한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라고 했었어. 근데 원칙은 그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 가지는 원칙, 한 가지는 허용.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참외는 참외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참외라고도 발음한다. 요것도 이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번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자, 그리고 표준어 규정에서 위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위는 이중모음 발음 중에서 포함되고 있냐 안 됐냐 그잖아. 봐봐.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위는 이중모음 발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요걸 골라줘야 되겠죠. 그죠? 뭔 소리야? 의 소리에 해당해? 뭐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잖아. 그지?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13번은 우리 3학년 2학기 때 많이 공부했던 거라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공부했던 거야.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이런 거 여기 다 써줬어요.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서술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어 같은 게 2개 연속으로 나왔다. 서술절 안 왔다. 이런 거. 그가 도와준 일을 읽지 않았다. 관형절을 안 왔다. 밑에 주어지면 방법이 필요하다. 얘들아, 주어지면 우리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뭐뭐하고 뭐 이러면 대등이고, 뭐뭐하면 이런 거는 종속적이다. 이런 거 알아주셔야 돼요. 조건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만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거는 아는 문장이 없었어요. 혼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요. 4번이었어요. 자, 주어지다와 방한용품이 필요하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정도는 너무 쉽죠. 이거는 진짜 꼭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 볼게요. 보기 1은 국어사전의 일부이고 보기 2는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것이다. 보기 1을 바탕으로 2의 기억 디귿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맞출 수 있죠. 들이다 하고 들이다 헷갈리는 친구는 없겠지 설마. 무엇을 주다 이런 거를 좀 높임말을 해가지고 들이다 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들이다 라면 안에서 밖으로 들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시간을 들이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정도는 쓸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니은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의 드리다는 모두 드리다의 1로 사용되었고, 말씀을 드리다 라는 거는 니은의 드리다의 1번. 자, 봐봐. 드리다의 1번이래. 드리다의 1번은 주다의 높임말. 그러면 말씀을 주다? 말씀을 주다의 높임말이 아니라 요게 되겠죠. 윗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그죠? 요거 매칭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다른 거는 다 어렵지가 않아서 요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볼까? 아래 가드 중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 이런 거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거다, 그죠?
우리 2학년 때 그녀 맘속에 공부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녀 맘속에 요런 거 머릿속에 그냥 있어. 그치 우리? 자, 요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를 더해서 그녀 맘속에 사이에다가 가획자를 만드는 거, 그리고 입체자 만든 거, 요거 3개 있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하죠. 그 다음에 모음자도 뭐 이거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다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 모양을 본뜻, 이거 그냥 여기다 갖다 하면 되잖아. 이해 모양을 봤을 때 시옷에, 그 다음에 가획을 할 때 그러면 가획, 시옷에 가획한 거 요거 있잖아요. 그죠? 시옷에다 획 더했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요거 2개. 그 다음에 초출자 5에다가 기본자 하나를 결합했다. 그럼 요거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종성엔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이거 다 여기 써줬잖아.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에, 이거 그냥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고 떠먹이는 문제, 요런 거를 만든 글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다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지금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독서 파트 중에서는 그나마 요 문제가 조금 쉬웠어요. 그죠? 자, 보세요. 16번에서 20번. 자, 우리는 이제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요. 각자 우리 이제 몇 번 풀어봤으니까 알지. 독서에서는 그 분야별로 또 다르기도 하고 파트가 좀 달라요. 뭐 인문, 과학, 뭐 예술, 사회 뭐 이런 게 파트가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런 문제는 넘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문제는요, 이제 앞으로 이해될 때까지, 자기 혼자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고요, 계속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 말했잖아. 지금 여기 이런 학평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없어. 문제집보다 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이걸 못해? 근데 이걸 파악을 안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다음 문제 비슷한, 이것보다 더 쉬운 문제 이제 없다니까. 고1 3월 문제보다 더 쉬운 거 이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세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본에 민심이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사당을 통치하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서 쌤은 그냥 이렇게 했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나름의 뭘 찾아야 돼. 그냥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아직 연습이 잘 안 됐다고 하면 나만의 표식을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봐봐. 민본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민본사상에 네모 쳐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군주는 어떤 거고, 백성은 어떤 태도로, 백성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1문단에서는 민본사상에서의 군주와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1문단에서는. 그 다음 그 밑에를 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자, 우리가 글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 자, 밑에는 2문단에서는요, 정도전의 주장에 대해서 찌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잠깐 볼까요? 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쭈루루룩 이렇게 얘기해요. 정약역은 어떻게 했냐요? 쭈루루룩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무리.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지문이 파악이 돼야 돼. 그죠? 1문단에서는 민본사상에서의 어떤 군주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을 시작을 열었고, 2문단에서는 우리 정도전에 대해서, 정도전의 주장에 대해서, 3문단에서는 이의의 주장에 대해서, 4문단에서는 정약역의 지지 주장에 대해서, 5문단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서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고서 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더 쉽다고요. 이 문제는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써놨네. 인물별 주장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면 지문을 읽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 한국 사람들이 나왔지만 다음에 우리 계속 해봤잖아. 그 과학 지문 같은 거나 막 그런 지문들을 풀 때는 외국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겠죠.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이 머릿속에 요 정도를 넣고서 읽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6번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그 구조만 봐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죠. 자,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지금 관점 비교하고 있잖아. 그치? 얘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17번.
외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민을 딱딱딱딱딱딱 따라가 보면 어디에 있었나 외민 여기 있잖아. 그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을 왜 두려워한다고 했어?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냐함으로. 그래 봐봐. 왜냐하면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식망을 저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냐면 욕설을 딱 그냥 요거 써있잖아요. 그죠? 답은 5번. 어렵지 않았어 이 지문은. 자 18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기억. 정도전은 이인은 정약용은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써주는 건데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대민과 소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약용에 대해서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때 소민은 교화를 따르고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를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의 질서에 안정을 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정약용의 이야기에선 대민과 소민의 이야기가 따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가. 자료와 A는 조선시대에 뭐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자료의 관점을 봐야 되겠고, 그죠? A 부분의 관점을 보면 되겠죠? 자료 부분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조선시대 교육은 신분질서 유지를 위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자, 교육은 지금 조선시대의 교육은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일반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뭐 A는 뭐 반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만 추측을 하고 한번 A 부분에 가서 보는 거예요. A 볼게요.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이런 것들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하게 교육이 우리 상위권들을 상위권이 뭐라고 해야 되지? 통치계층이 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우리 백성들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교육 가치에 대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는지나 이거 질서나 정치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지 않고 교육이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답은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얘들아, 요거는 우리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지나더라도 좀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와 바뀌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라고 하면서 봐야 되는데 혹시나 틀린 친구들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써넣어 주세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그쵸? 답인 것만 볼게요. C는 뭐였냐면 C 순조롭게 써놨구나. 순조롭게랑 끊임없이는 좀 다르죠.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이 21번에서 25번. 이거 좀 어려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쌤이 말했죠. 자기가 여기서 많이 틀렸으면 이거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돼. 우리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안 올라갔으니까 이런 거에 계속 적응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사회 지문이 나왔고요. 좀 행정법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특별한 희생,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이런 거, 경계 이론, 분리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자, 여기 안에서 지금 중요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특별한 희생과 재산권의 사회적 한계 사이의 구별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리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이론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좀 어려웠죠. 결국에는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었다고 나왔어요. 두 가지 이론. 경계 이론은 뭐였냐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침해 정도의 차이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침해가 많이 됐냐 적게 됐냐 그 차이 정도만 있다라고 하는 게 경계 이론이었고요. 그래서 경계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3조 사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3조 사망에 따라서 이렇게까지도 체크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분리 이론은 뭐였냐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여기는 경계, 정도를 경계,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분리 이론은 얘네들이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이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리 이론은 23조 2항에 따라 위법한 행정작용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손실보상 청구권이 언제 갖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가령하면서 예를 들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준 거야. 손실보상 청구권의 의미와 사례,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의 같은 것도, 그 예시 같은 것도 말해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문단.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무엇인지 정의를 일단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면서 여기서는 헌법 몇 조 몇 항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도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거야. 적어도 읽으면서 기억을 못하더라도 어디에 적용됐다라는 정도는 알아주면서 체크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야 문제에서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 문제로 나오겠다 생각하면서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23조 사망, 공공필요에서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23조 사망은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요 정도 이제 그 키워드를 생각하고 가는 거죠. 공공필요에 따라 이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장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무엇이고 얘는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리고 이런 게 나왔어요. 수용, 사용, 제한. 그쵸? 이런 것도 나올 때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사용이란, 제한이란 이런 게 나왔을 때 읽으면서 이거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체크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기억을 못하더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한편 23조 사망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은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공용 침해 보전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문단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 몇 조가 어떤 내용이고 그 안에서 공용 침해가 요거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까지 이 문단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1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는 거가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하면서 재산권은 법률에서 구체화된다고 밝혔고, 2항에서는 지금 1항, 2항, 3항 다 나왔다. 그죠? 아까 사망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 1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2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뭐 언제는 그렇다 즉 이러면서 약간 여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1항에 대한 설명과 그죠? 다문단 내려가서 여기서부터는 그게 나왔죠. 이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아 여기 보자마자 아 입장 차이 묻겠구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경계 이론은 양자 아까 전에 침해 정도가 따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4문단에선 그래서 경계 이론에 대해서 쭈쭈쭈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문단에선 분리 이론에 대해서 쭈쭈쭈쭈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다 설명 위에다 써놨었어요. 경계 이론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뉜다. 얘네는 완전히 분리된다. 분리 이론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 그렇게 하고 5문단까지 하고 끝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기는요. 21번은 이거 3문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헌법이 개인에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한 것이다. 이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헌법에서 그 법률로 구체화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번. 다른 것들은요.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어야 돼. 2번에서 공용침해 중에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이거 어디 있었냐면 사용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전하는 거는 수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 3번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요거는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의 내용상 분리될 수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별한 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랬잖아. 이건 책에 나온 거. 자, 5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사설 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거. 일정 기간 동원하는 거 수용 아니고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5번. 틀렸고. 22번. 기억, 경계 이론과 니은 분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옆에 3문단에서 보면 바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얘네 이론에 대한 거는 얘네 이론은 그냥 그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기억, 경계 이론은 뭐 이렇게 항상 보상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항상 보상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항상이라는 건 잘 없다. 그 다음 3문단에서 봤을 때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으면 손실을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작용은 항상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이르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다 좀 어려운 거는 뭐가 있을까? 다른 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혹시 봐봐. 자, 1번. 기억은 법률의 보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죠. 그거는 그 23조 3항을 봤을 때 우리 그때 어디 있냐? 23조 상합.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분리이론은 3항과 4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 여기다 여기 재산권에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 4번 볼게요. 기억은 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이 법에 요거는 읽으면서 바로 판단했을 수 있는 거고, 또 기업가 5번 기업가 니은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그거는 다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경계이론은 요게 위헌이고, 여기서는 분리이론은 요걸로 위반해 위헌이고, 각각 근거를 대면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3번 볼게.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이 디귿은 그 우리 분리이론 중에서 손실을 그러니까 지금 분리이론이 어떤 경우에 말하는 거냐면, 그 재산권의 공익성 적법성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침해했을 때, 개인의 재산권을 이랬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는 위헌이다. 위헌임이 밝혀지면 위법하다. 그치? 그럴 때 분리이론은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우리가 침해를 했을 때 재산권을 개인의 그러면 그 위헌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동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어. 과도하게 침해를 했을 때 개인의 재산권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을, 이게 전제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말도 틀렸잖아. 2번 볼게요.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이건 여기에 바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자체도 틀렸고요. 3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가 아니고 제한은 있죠.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있었잖아. 그 범위 안에서는 뭐 여기 우리 그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이랑 이제 분리가 된다 그랬던 거고. 자, 그리고 4번. 행정작용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아니, 보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5번. 입법자가 별도에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권리이다. 이 부분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손실 보장하지 않고 위법적 우리 그 재산권을 보장해준다, 보상한다. 그 얘기가 여기 뒤에도 나와 있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4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보기에서는요, 뭐 이렇게 법률은 뭐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A 법률은 손실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이 법률이 이걸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라고 했어요. 분리이론, 그렇죠?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여기 써놨잖아.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구별되고, 만약에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이제 뭐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위법한 행정 작용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분리이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었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 다 5번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5번. 헌법재판소는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을 때 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겠군. 이 아니고 사회적 제약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그죠? 분리이론에 따르면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5번.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에 이때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분리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웠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5번. 문맥상 A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답은 4번인데요. D가 뭐였냐면 D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이론에서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 이 양자가 뭐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할 때 두 개의 이론이 있다라는 거였잖아. 그런데 경계 이론은 이게 두 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경계가 다를 뿐이야.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였고, 분리 이론은 요거 두 개는 완전히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는 말은 요거나 요거는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경계 이론의 입장과 분리 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양자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26번에서 30번 원자핵이 또 나왔습니다. 자, 원자핵 보세요. 이것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자핵은 인문단,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가장 1문단에서 봤을 때 핵분열, 핵융합에 대한 정의 나왔죠. 정의. 그다음에 원자핵도 나오고요. 그쵸? 원자핵, 핵분열, 핵융합 정의 나오고 질량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왔어. 계산 부분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자, 그다음 2문단 볼게요. 얘네는 핵자단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핵자단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질량이 어떻다, 결손이 어떻다 계산하는 거 나오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자들이 결합했을 때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드는 게 생기는데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한대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하다.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을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원자핵 결합 에너지랑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을 분리할 때 해야 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면서 여기 정의 엄청 많이 나와요. 다 알아두셔야겠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요 정도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같은 거는 계산해야 되는 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왜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런 거 막 이거 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거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고 체크해두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3문단.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의 결합이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강력하게 결합, 안정된 상태.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결합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반대겠죠. 결합 에너지가 핵자단 결합에서 큰 상태가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전환된다. 이렇게 2문단은 그 정도 알고 넘어가고, 3문단은 4문단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용어들 나오고 막 우라늄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우라늄이라는 애를 그냥 하나의 그냥 그림처럼 생각해. 뭐 A라고 생각하던지 우라고 생각하던지 나중에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막 미쳐버리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설명 나오잖아. 설명 구조를 우리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치? 그럼 에너지 발전에 윤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땡. 5문단. 핵 분열 발전에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핵 분열할 때는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체크. 너무 빠르면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낮다. 그러면 느리게 해야 된다. 체크하면 봐봐. 빠르면 어떻게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편 급격하게 일어나면 제어봉을 사용한다. 제어봉 체크.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다. 이런 정도 체크. 우리 느리게 해야 된다. 중성자 제어봉 사용해야 된다. 이 정도 체크하고 5문단은 넘어가시면 되고, 6문단 볼게요.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핵융합에 대해서 나왔죠. 여기는 핵분열 발전, 핵융합 발전. 그럼 얘네는 수소는
여기 수소 원자핵을 연자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이러면서 띠디디디디 설명. 태양의 핵융합에 대해서 방법. 됐죠? 7문단. 지구는 태양과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태양의 핵융합 방법을 지구랑 하려면 얘랑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양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고. 8문단. 하지만 어려운 점, 지구에서 태양이랑 똑같이 하려면 어렵잖아. 그럼 뭐가 어려운다, 이러고 써져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 써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구에서 핵융합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쭈쭈쭈쭈 나와 있는 거. 구조는 이 정도로 되어 있다. 문제를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요.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쌤이 만약에 틀린 사람 있으면 쌤이 여기 써놓은 거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답은 5번.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줄어들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는 나와 있었어. 그 원자핵이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이거 나와 있었잖아요. 이거 어디 나와 있었어요? 2문단에 나와 있었지. 2문단에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은 여기 있네. 핵자들이 결합해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 에너지는 크기가 같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걸 보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7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기억은 뭐더라? 기억 어디 있습니까? 기억아 나오세요. 기억 여기 있다. 우라늄 원자핵을 사용한 핵분열 발전의 경우라고 하면서 얘를 물어봤죠. 얘는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 바로 1번에 나왔었네. 우라늄 원자핵에 전자를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핵분열을 시키려면 어떻게? 중성자를 흡수시킨다. 여기 바로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좋아. 다른 것들은 다 맞습니다. 자, 28번. 이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철 원자핵은 얘는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가장 높게 있죠. 그러니까 철 원자핵은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높으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래요. 그래서 안정이라고 체크해줬어요. 그 다음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래.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 얘네들은 얘네는 핵융합. 그 다음에 질량수가 큰 원자핵, 얘를 기준으로 크잖아, 질량수가. 그럼 얘는 핵 분열을 통해서 핵자당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핵융합, 얘는 핵 분열을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헬륨, 얘는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하겠고. 바로 나왔네. 너무 쉽네. 됐어.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중수소 원자핵은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이겠군.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은, 중수소는 얘들아 이거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여기에 나와 있었어. 삼중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중수소는 어딨지? 여기 중수소 원자핵. 그러니까 2번이라고 써있는 애가 중수소고 얘가 3번이라고 쓰면 삼중수소고, 여기 힌트가 있기도 해요. 이름에. 이런 애들이 아이고 어디 있었어? 삼중수소 원자니까 양성자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이겠군. 그랬어. 더 안정된 상태는 누구야? 높을수록 안정됐다. 그럼 삼중수소지. 틀렸고. 자, 3번.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26을 곱하는, 갑자기 26을 곱하는 거랑 같대. 봐봐.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질량수를 곱한 값과 같다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디 나왔냐? 질량수를 곱한 값과 같다. 왜냐하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구하는 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니까요. 그쵸? 결합 에너지를 곱하기 질량수를 해야겠죠. 반대로. 자, 그 다음 4번 우라늄의 원자핵이 핵분열에 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이상이어야 되겠군 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거는 자 4번 봤을 때 요거는 철 원자핵 핵자당 이 에너지가 9 이하잖아. 그치? 9 이상이 아니잖아. 여기 9 이상이군? 아니죠. 5번 우라늄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겠군. 그래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높을수록 강력하다고 했었잖아. 그치? 이게 지금 더 에너지가 높을수록 강력하고 안정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 그죠? 가장 높은 건 얘였으니까. 얘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어려웠지만 29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A는 수소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 얘기한 거고 B는 DT 핵융합, 지구에서 하는 핵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5번인데요. B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구의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A가 일어나는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들 수 없다. 태양과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0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는 왜냐하면 원자핵이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원자핵이 양의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청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랬어 얘들아. 청력이 뭔지 알아? 청력 알아두세요. 같은 종류의 전기나 자기를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밀어내는 거야. 이 단어를 몰라서 많이 틀렸더라고.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단어만 알면 여기서는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원자핵이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융합될 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된 상태이고 정답 3번인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문제 있었겠지만 우리 이 지문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왜냐하면 쌤이 말했잖아.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는 이제 없어. 이건 고1의 3월의 특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어려웠지만 이것도 엄청 어려웠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